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한국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 벨뷰 지역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인 여러분들의 재정, 은퇴 재정이나 상속, 상담을 하면서 9개 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재정 전문가 서희경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9개 지부에서나 활동을 하고 계시면 저녁에 걸쳐서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시애틀에 있는 시간보다 어쩌면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미국 내 여행은 실컷 다니시겠네요. 네, 손님들 덕분에 제가 많은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여행을 네. 자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네, 우리 서희경님은 이제 여행도 자주 하시면서 경험의 폭을 넓히신다고 하나요? 그러게요. 그런 게 되게 값진 것 같아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험은 대물림할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왜 한정적인 유학 생활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참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키웨스트까지도 가고 그 정말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타지고 대륙 횡단도 해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켄터키주의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많이 그렇죠. 자주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너나 나나 다 힘든 시절이긴 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은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빠서 못 만나뵀던 분들 그리고 뵈셔도 사모님 따로 사장님 따로 뵀었는데 요즘은 부부가 같이 상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재정 상담가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더군다나 한국말로 은퇴 계획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중에 죄송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민 왔을 때는 저희 1세대 어머니들은 여기에 이제 취업 이민으로 많이 오시고 그렇죠. 네. 또 어찌 보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또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재정 관리를 한다는 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 70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80세가 평균 수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100세라고 하지만 저희 재정업계에서는 130세 세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네. 후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다가오기는 되겠죠. 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서희경님은 오랫동안 또 컬럼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참 제가 글 재주가 있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또 신문사에서 좋은 자리를 내주셔서요. 지금 한국일보에 4년째, 햇수로는 4년째 시애틀 재테크 이야기라는 칼럼을 제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이제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서희경님 제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끼셨던 그 컬럼 중에서 몇 편만 제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준비하신 컬럼은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예,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 작품을 봤을 때 참 다 애착이 가잖아요. 저도 늦게 쓴 글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손님들한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애착은 가지만 최근에 쓸린 글들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제목은 삶은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과 같다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의 컬럼이신데요. 먼저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삶은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과 같다. 한국을 다녀온 지인에게서 책을 선물 받았다. 언젠가 한 번은 읽고 싶었지만 영잡한 하드커버지의 기세에 눌러 읽어볼 엄두를 못 내었던 책 워렌 버핏과 인생 경영이라는 부제가 붙은 스노우볼.
눈덩이를 굴리듯이 돈덩이를 굴려서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투자가 워렌 버핏의 전기로 이미 2008년에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내용은 카페에서도 한가한 일요일 오후 앞마당에서도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럽진 않은데 책의 생김이 묵직한 백과사전 마냥, 아니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옐로우북 마냥 두꺼워서 틈날 때마다 꺼내 읽기 어렵다는 게 아쉽다. 개업을 한 분에게나 새 보금자리를 장만한 분께 덕담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부자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다. 부자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 중 1930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난 워런 버핏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워런 버핏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번 것일까? 정말 궁금하다. 어떤 비책이 있는 것일까? 그의 책 스노우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불리는 것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된다. 나는 14살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작은 눈덩이를 처음 만들었고 그 후 56년이라는 긴 언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굴려왔을 뿐이다. 삶도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잘 뭉쳐지는 습기를 머금은 눈과 진짜로 긴 언덕을 찾아내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이 바로 복리를 말한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더해진다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복리의 원칙에 기초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금을 더 크게 늘리기 때문에 이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한다. 재정 분야가 아닌 물리학 박사인 아인슈타인조차도 복리는 수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극찬을 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돈을 한 번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꾸준하게 저축하고 여기에 장기를 감수할 수 있는 인내를 겸비한다는 복리라는 파워로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 책은 정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책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서희경 님이 대신 읽고 요점을 간추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예.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막연히 부자는 누구나 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장님,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각양각색의 답이 나옵니다. 뭐 레스토랑 가서 가격표 보지 않고 오더할 수 있는 사람. 네, 저요. 예, 저도 그래요, 사실. 그리고 어쩔 때는 뭐 재정적인 자유라든지 마음의 자유, 또 마음이 편한 사람, 자식한테 신세지지 않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겠구나. 만약에 부자가 굉장히 쉽게 디파인 된다면 거기에 가는 길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셨군요. 예. 사실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의 부자가 되고 싶으냐 하면은요, 누가 물어본다면 막상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인가. 글쎄 상대적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한인들은 이건 제가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부자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또 열망이 있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를 조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교회 갈 때 깨끗하게 입고 가고 또 좋은 레스토랑 갈 때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것들은 참 좋은 습성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치다 보면 내 생활보다 조금 더 과한 집, 자식 교육에 또 너무 투자를 하거나 좋은 차, 그래서 현재에는 부자인 듯 살겠지만 정말 나중에 우리 인생 후반까지 정말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정도면 어떨까요? 저는요, 아주 부자보다는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그렇죠. 열 정도.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죠. 그러네요. 우리 서희경님께서는요, 이 스노볼을 굴리는 것 같다라는 그 책을 읽고 칼럼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글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민 생활 통해 저희가 사실 초기부터 오지는 않았잖아요. 보통 40, 50대 또는 후반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 바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은퇴 준비는 안 하고 계셨어요. 못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자꾸 은퇴 고령화가 나오다 보니까 은퇴에 대한 사실 대비보다는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 하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100불짜리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간단하게 스노우볼을 하나 굴려서 좀 더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서희경님을 통해서 책 한 권을 고스란히 알게 되는 거네요. 근데 요즘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물을 생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뭐 괜찮아 하면서도 빈손으로 오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서희경님은 평소에 책을 좋아하셨나 봐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 지인이 책을 선물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참 격조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책 읽기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창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희는 필독서가 있었어요. 입시 준비로. 그래서 꼭 고등학교 학생이 읽어야 할 책은 사실은 읽었었고요.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잠시 연구원 생활을 할 때는 또 경영기획실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서적이라든지 자기계발서가 그 읽는 것 자체가 업무의 일환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책 가까이 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정말 책방도 많고 좋은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지만 원서라는 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읽는다, 그 인문학에 대한 갈증이 좀 심해졌었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제 지인이 한국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주의를 잘 둬야 되나 봐요.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사다 주시는 분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1990년도는 한인마켓에서 물건 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세요? 그 당시에 3단 이민백. 네. 쓰러지는 거 거기에 가득 라면부터 시작해서 생필품을 많이 가져왔었죠. 근데 요즘은 한인마트에서 서울과 동시에 신제품을 다 들여오기 때문에 그렇죠. 간간히 저희 친정어머니가 방문하시는데 그때도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너그 동네에 우리보다 더 많이 있더라 그러게요. 하시면서 그냥 조용히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오면은요. 미국에 있는 게 한국 것보다 더 좋대요. 맞습니다. 네, 참 좋은 세상에 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감사하죠. 같아요. 예. 근데요, 이게 굴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그 칼럼 중에요, 제대로 된 눈 위에 서 있다라는 거.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눈 위에 서 있는 거. 그럼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다도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사실 저는 그 워렌 버핏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 뛰어난 투자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기부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알려졌는데 저같이 또 미국에 와서 뒤늦게 파이낸셜 월드에 입문했기 때문에 감히 멘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따라하고픈 분들의 명언이나 책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굴리는 것에 대해서 돈이나 눈이나 굴리는 것에 대해서 워렌 버핏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읽었지만 돈을 굴리는 것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거랑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복리를 기술할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뭉쳐지는 스키를 머금은 눈은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 그리고 진짜 긴 언덕은 오랜 투자 기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것이 일단 대표적으로 복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부의 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거죠.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재테크를 잘하자는 거예요. 근데 재테크는 사실 재무의 재자와 영어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재무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을 저축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는, 즉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창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이 제대로 된 눈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일단 눈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한테 먼저 붙게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잘 뭉쳐지게 촉촉한 눈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제가요, 서희경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요, 꼭 경영학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노우볼이 굴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고는 아마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꼭 재정적인 면만은 아니고요. 우리 이런 말 참 잘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쵸. 좋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다. 그쵸. 그럴 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스노우볼에서도 정말 눈을 잘 뭉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눈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카톡에 넣어두고 자주 읽어보게 하는 인맥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네.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말이라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참 마음을 울리는 말입니다. 인맥이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키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느냐이다. 인맥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느냐이다. 인맥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가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이다. 인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면전에서 당신에게 아첨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는가이다. 인맥은 당신이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떠받들어 주는가가 아니고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려 하는가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인정해주고 네. 나에게 많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예, 사실 우리 아이도 이제 금요일만 되면 재택근무가 너무 지루하니까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왜 나가니? 그러면 흔하게 말하는 엄마 나도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 인맥 관리야.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 글을 딸내미랑 많이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희경님께 제가 그 인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서희경님은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나누는 해도 인맥 관리라 제가 사실 관리할 만큼 인맥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재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손님과 클라이언트와 저가 되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인맥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에는 항상 제가 저분의 인생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뭔가
존재감으로 자리 잡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는 푸드 사이언티스트로 교환 교수로 왔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냉실에서 사람과의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세균과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손님들하고 손님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닥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맥은 한 가정에 제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 그런 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서유경님은요 인맥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재정 전문가 서희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역시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서희경님 모시고요. 재정에 관한 칼럼 이야기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끼시는 칼럼 제가 한 편만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예, 다음 거는요. 제목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네네,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본 이야기죠.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나누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잔인한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생긴 지도 넉 달이 지났다. 세상과 조금 떨어져 살며 정해진 시간대로의 일상을 못하다 보니 시간이나 계절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하다. 어느 시인은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라고 노래했다. 철 따라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을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도 있다. 공기, 물, 불, 식량 등은 생활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자동차, 휴대전화, 냉장고 등 문명의 산물은 없으면 많이 불편할 것이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안 들어도 살 수 있고 문학과 예술을 몰라도 사는 데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들로 인해 내 삶의 질은 풍부해진다. 사회적 격리가 가져온 사회의 경제적인 여파도 크지만 내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맞이하게 된 은둔이지만 이로 인해 미리 은퇴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봄철에 시작된 이 코로나 재앙이 여름을 지나 겨울까지도 진정되기 어렵다고 하니 집안에 머물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다. 강제로 주어진 이 은퇴 예행 연습의 시간을 그냥 보태지 말고 미래에 올 나에 대한 일을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기에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조가 있지만 나의 근로소득이 끊어진 나만의 그때에는 정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 말대로 기본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네, 정말 그때는 우리가 은퇴 후의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 후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건 은퇴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줄어드는데 똑같은 우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아마 그 고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설경님께서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컬럼을 왜 쓰시게 되셨어요? 사실 박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우리가 늘 좋았던 적은 늘 좋기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가 이 길이 맞는데 했는데 알고 보면 수업료를 엄청 낸 적도 너무 많고요. 그건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난 자신만의 판단으로 잘못 들어선 길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왜 알아야 면장을 하지 했냐면은 특히 재정 분야에는 정말 아직도 많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한인들은 늦게 이민을 왔기 때문에 미국의 무슨 보잉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컴퍼니에서 일한다기보다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땅 설고 물 섭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저는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요즘 미국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 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서희경님처럼 전문적으로 저희 은퇴 생활을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다기보다는 거의 없으셨죠. 근데 이제 요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재테크할 때 도와주시는 우리 서희경님 같은 분도 계시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관심도 있으시지만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고령화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진짜 오래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또 후세대가 우리 자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요새 은퇴 연령이 많이 늦어지기는 있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일하신다 해도 아마 70세부터는 아마 은퇴로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70이 뭡니까? 예. 지금 65세 딱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세 은퇴를 하셔도 앞으로의 3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일을 하시면서 그 언드 인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자식도 키우고 내 생활이 유지됐지만 이제는 70부터 100세 또는 120, 130대 살아가려면 30년에서 정말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주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은퇴 후에도 여지껏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삶의 수준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은퇴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듯이 미국에도 지금 소셜연금 제도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면 되겠지만 그 소셜연금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또 요즘같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 상태에서 소셜 지원 등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엄마 세대는 안 그랬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20세기의 부모들과 저희가 속한 21세기의 부모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 너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엄마가 중학교 수업을 먼저 시켜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떼고 들어가죠. 영어도 다 떼고 들어갑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중학생 수학을 한대요. 그만큼 우리는 선행학습에 익숙해요. 그런데 은퇴는 아무도 선행학습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이나 집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해요. 저희가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때도 제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미국의 융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은 돈으로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내 은퇴는 융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내가 장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도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요새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그렇죠. 틀니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틀니 한다면 야야 돈 많이 드니까 안 할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도 임플란트를 몇 개 했지만 나이 50, 60이 다 돼서 임플란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건강하게, 그렇죠. 좀 더 좋은 맛을 느끼면서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럼요. 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씹지도 못하고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50세 임플란트를 해도 앞으로 40년을 쓸 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아이를 교정을 시키다 보면 이빨 교정은 치아 교정이죠. 치아 교정은 다 20대 하잖아요. 요즘 보면 50대가 넘어도 치아 교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 친구도 한번 50대 그 치아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이빨이 빠져서 이제 곧 틀니를 할 나이에 무슨 치아 교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돈을 쓰냐 네.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참 웃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전에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나 미세스 코리아 나가려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의 치아 교정은 그 성형의 목적이 아니라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잘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은퇴랑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호랑이나 여우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겠죠. 예, 동물보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요. 네. 그거를 잠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호랑이는 이빨이 빠지거나 발톱이 빠지면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굶어 죽죠, 결국은. 노쇠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젊은 호랑이가 미리미리 여우나 토끼나 많이 잡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꾼 다음에 저축을 한 상태에서 나이 든 다음에는 그 돈으로 바꾼 것을 젊은 호랑이한테 토끼나 여우를 공급받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호랑이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가 빠지고 노쇠해서 정말 기력이 없을 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재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조금 더 바뀐 패러다임에서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라이프타임 인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감기나 폐렴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면서 겪게 되는 롱텀 케어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한테는 전부 다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퇴는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돈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제가요, 서희경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재정 전문가 서희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지요. 하지만 뭐 어떨 때는 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어떨 때는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희경님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책도 뭐 나한테 중요한지 몰랐고 음악, 미술 관심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에는 제가 타주 일정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뉴욕도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적도 많았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뉴욕을 가게 되면 꼭 뮤지엄을 방문해서 미술관도 방문해서 저만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열심히 수고한 저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그림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맞이인 저를 데리고 미술관, 박물관을 많이 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림 푹 보고 카페테리아 가서 그냥 밥 먹고 놀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한참을 보고 내려오셔서 그 앞에 있는 뮤지엄 샵에서 또 책을 사시는 거예요. 방금 보고 온 책을. 그래서 저는 엄마 그거 봤는데 왜 또 사? 그때만 다 필요하다 하고 오셔서 집에 오셔서 그 그림을 내도록 보시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고 엄마한테는 저게 어떠한 즐거움이나 행복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 그림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그림을 보면서 받는 그 즐거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어머니의 여고 동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동창회 갔다 오시더니만 야야 그 아주머니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졌다 해서 내가 조금 작은 돈이나 손에 쥐어주고 왔는데 모임이 끝나고 이제 다른 어머니들 다 가시면서 길에서 보다 보니까 그분이 길에서 그 노점상한테 꽃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다른 친구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 그렇게 힘들지 않나 보더라. 꽃을 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엄마가 전화를 딱 끊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친구가 꽃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즐겁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뭐야 엄마. 엄마가 귀하게 벌은 돈을 엄마 친구한테 생활에 보태라고 줬는데 그걸로 꽃을 사?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니는 모른다.
꽃이 주는 그 행복감이 어떤지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나이 들면서 엄마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한 끼의 밥보다 잘 차려진 그 수라상보다 식탁 위에 있는 그 소담한 꽃 한 송이에서 오는 행복감이 그분한테는 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아, 좀 찡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서희경님께서는요, 이제 화가인 엄마 밑에서 그림을 많이 보고 자라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엄마가 화가면 자식은 또 미대를 가는 거를 원하고 또 엄마가 뮤지션이면 또 자식은 음대를 가기를 원하고 되들 좀 그러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약사세요. 네. 40년 동안 풀타임 약사를 하셨고 40년도 더 됐죠. 엄마 뱃속에 제가 있을 때부터 하셨고 75살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또 여가 생활에는 또 화가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기대했던 거는 자기가 하는 필드였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제 동생들하고 제 자녀들한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저는 실감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서희경 재정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은요,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퇴 후의 생활은요, 은퇴를 바라보는 자 같은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관심사 같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가 정말 저한테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 근데도요, 막상 은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데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 10달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기를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퇴를 앞둔 분한테도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희가 아직 안 가본 인생을 지금 살아야 되니까 간혹 제가 손님들을 뵐 때는 숙연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또 훌륭한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 참 제가 무엇이간데 저한테 와서 또 이런 은퇴에 대한 조언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은퇴 여정에 작은 가로등이라도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은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은퇴가 일선에서 약간은 물러나는 거겠죠. 근데 재정에서 은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 후에 뭐 골프를 치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거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이용해서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어셋이 돼서 재산이 돼서 그 재산이 나의 나머지 삶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은퇴라고 한대요. 정말 누구나 꿈꾸는 은퇴 같아요. 그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도 계속 서희경님처럼 이게 재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우리 서희경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담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 중에는 또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싶고 영원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손님 덕에 이렇게 지금 워싱턴을 포함해서 이제 10개 주가 됐어요. 그쪽 주에도 한인 에이전트가 없는 건 아닌데 특별히 여기서 지인분들께서 연결해 주셔서 제가 지경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컨피덴셜한 전제하에서 somebody else, 남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뭐 은퇴나 재정이라는 그런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제가 타이틀은 Financial Consultant, Financial Professional이지만 저는 제가 가진 직업 중에 이름을 대라 그러면 Money Management Educator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것을 제가 그동안 못 해왔기 때문에 뒤늦은 나이에 저도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을 그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었고 제가 배운 그대로 손님한테 조금 더 저는 늘 이걸 공부를 하고 24시간 이 일을 하지만 손님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 손님한테 베이비 아니면 중장년기 또는 장년기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손님한테 전달하기보다도 손님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내가 상대방한테 배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래요. 되게 딱딱하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게 꼭 우리가 머니가 머니, 이제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지만 그걸 너무 재정적인 돈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속물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다울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경험한 것도 많은 것이 저는 이제 요새 나오는 재정 플랜 중에는 꼭 돌아가셔야만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도 보상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리빙 베니핏 같은 말 그대로 살아서 쓸 수 있는 베니핏이 있는 플랜이 있는데 제가 지금 14년째 하면서 이미 7분이 그거를 받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희경 씨 의사나 약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더라고. 결국 돈이 사람을 살려. 그 말이 뭐냐면 돈 때문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희망과 돈이 주는 그 의욕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연장됐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3년 2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년을 그레이스풀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는 정말 제가 하는 역할들이 참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박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낳을 때는 다 효자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는 본인 엄마의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재정관리나 노후관리가 잘못되면 결국 우리가 귀하게 키운 자식들한테 원치 않아도 정말 젖은 낙엽이 될 수 있어요. 일리노이나 네브라스카의 주의 낙엽은 굴러다니는 낙엽이라 훅 불면 넘어갑니다. 근데 시애틀의 낙엽 한번 보세요. 떨어져도 다시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자국을 남기잖아요. 저희가 정말 귀하게 키운 아이들한테 정말 노후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효자는 자식이 불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불효자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찡하고요. 아, 누구나 이게 부모님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저희 엄마가 이제 살아계실 때요. 저한테 화가 나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효녀라서 효녀냐. 내가 너를 효녀로 만들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노후를 완전하게 준비를 해놔서 그래야 자녀를 불효자 만들지 않는 척병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저희 한인 자녀들은 저만 해도 아이들 학비라든지 또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차를 살 때도 조금 보태주고 싶고 또 집장만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안 해주면 그쵸.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스펙으로 보면 제가 손님한테 그래요. 우리 영화에 나온 적 있죠? 친절한 금자신가 너나 잘하세요. 아, 맞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손님들한테 간혹 그래요. 우리부터 챙기자고요. 지금 저희가 곱게 늘고 한국에는 다 웰빙, 웰다잉이라고 있지만 저희가 제 몫을 다 할 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도 때가 되면 올 수가 있지. 내가 못 살고 자녀들이 나한테 용돈을 주는 신세가 된다면 오고 싶겠어요. 본인들 살기도 답답한데. 그래서 자식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지금부터 나의 미래를 내가 조금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요. 그 부모된 입장에서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일단 나름대로 너나 잘하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재정 전문가 서희경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쉬운데요. 우리 서희경님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 그냥 막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 무슨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이제 인사드리시면서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이제 부족한 말씀이지만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맺은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저와 같은 재정 전문가는 결코 고객님들한테 보험만을 권유하고자 팔고자 하는 귀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각 가정의 수입이나 지출, 세금, 교육자금, 은퇴 플랜 또는
유산 상속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요. 고객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제공하고 또 최선을 결과로 해서 플래닝하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재정 전문가는 고객님들의 재정을 함께 생각해보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변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있으면 삶이 조금 편하고 유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우리 서희경 재정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박희옥이었습니다.